네, 안녕하십니까. 5강 미분 계수 파트입니다. 자, 드디어 미분 개념 강의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미분에 대한 개념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들 두려워할 텐데, 그래도 처음이 반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 또 그 개념이 되게 잘 와닿고, 아, 이래서 수학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테니,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 영상들의 목적은 최대한 간결하게 개념을 소개하는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 미분을 하는지, 왜 미분이 나오게 됐는지, 뭐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얘기들은 정규 수업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 강의는 단순히 미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만 중점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점 양지 바랍니다. 중간중간 읽어보면 뭐 미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 조금 읽어보면 그래도 약간의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게 첫 중단원이고요. 오늘 강의의 이름이 자 미분계수죠. 미분이라는 말은 그 수학에서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인수분해 해 하는 것처럼 미분해,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미분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원 이름이 미분계수. 우리 오늘 수업의 목적은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미분계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관련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개념이 51페이지를 거쳐 대략 한 5페이지, 56페이지까지 좀 긴 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쌤은 이 페이지에 일단 한 번의 개념을 싹 다 넣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한 번 더 복귀하는 식으로 개념을 할 테니 지금부터 미분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미분 계수의 정의까지, 그리고 이게 수학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원테이크로 한번 쫙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함수를 먼저 하나 그리겠습니다. 연속 함수고요. x축 그리고 y축 원점. 연속 함수이면서 미분을 얘기하려면 함수가 연속이면서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증가하는 임의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얘의 이름을 y는 fx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임의로 두 개의 구간을 잡겠습니다. 닫힌 구간이고요. a 그리고 b 이렇게 잡아서 a일 때의 함수값 fa겠죠? 다음 b일 때의 함수값 fb일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개념이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념 어렵지 않죠? 자, fx는 연속이고 닫힌 구간 AB에서 증가하고 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때 A가 B에서 가면 갈수록 지금 값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A에서 B까지 증가하는데 얘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양이지만 과연 얘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 개념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려면 A라는 이 지점에서 B라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간통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큼이 평균적으로 변한 변화율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계산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B에서 A를 뺀 것분에 FB에서 FA를 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얘가 어떤 거와 같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1차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죠. 이건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평균 변화율은 x의 값끼리 뺀 것분에 y의 값끼리 뺀 거 마치 직선의 기울기와도 같다. 자, 이때 미분에 들어와서는 이 표현을 또 다른 식으로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b에서 a를 뺀다는 것 자체가 x의 증가량을 본다는 거잖아요. 많이 다뤘죠? 증가량. 이거를 우리가 x의 증가량 또는 이 미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x의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의 증가량, x의 증분 같은 말입니다. 요 글자가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x의 증분. 증분. 마찬가지로 요 값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y의 증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매번 이 글자를 한글 쓰기가 어렵고 우리 미국인과도 소통해야 되죠. 자, 이거를 기호로 쓰면요. 어떻게 쓰냐면 x의 중분을 이렇게 세모로에 x를 갖다 붙인 걸로 쓰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델타입니다. 델타 x, x의 증가량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고요. 얘 또한 우리가 뭐라 쓸 수 있냐면 델타 y. 따라서 b-a분의 fb 빼기 fa는 델타 x, x의 증분분의 델타 y, y의 증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x도 y도 문자가 두 개고요. b하고 a도 문자가 두 개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미분계수의 개념을 이용하려면 극한을 도입해야 되는데 극한의 개념에서 문자를 두 개를 그 동시에 극한을 보낼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 b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쓰냐면 a라는 곳에서 x의 증분만큼 그러니까 델타 x만큼 더한 것이라 쓴다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가 대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면 a끼리 날라가죠. 델타 x 분의 그죠? 자, 위에는 그대로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의 표현이고 좀 아쉬운 소리지만 전부 다 외워줘야 됩니다. 미분계수는 우선적으로 평균 변화율로부터 나옵니다. 이 표현을 익히고 외워주기 바랍니다. 잠깐만, 렉이 걸렸네요. x가 a처럼 보여서 지금 말하면서 지웠는데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가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됐다. 느려지네요. 최대한 이쁘게 필기노트를 좀 남겨주고 싶어서 좀 공을 들이겠습니다. 이게 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됐죠? 평균 변화율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이래서 그렇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한다고 이해도 좋고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표현은 필히 외워줘야 됩니다. 증분으로서 우리가 미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그리고 뒤에 나올 미분도 정의를 하기 때문이죠. 자, 색깔 바꿉시다. 이제 미분 개수를 정의합시다. A에서 B까지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변했는지는 방금 검정색으로 쓴 것처럼 구했죠. 이때 수학자들이라고 할까요? 뭐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A에서 B까지의 요 넓기 넓은 이 구간에 대한 전체 변화율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이 A일 때 있죠. A일 때 그 순간의 변화율은 어떨까? 즉각적인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궁금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내가 쌤이 실생활 예시를 안 든다고 했지만 자동차 운전 안 해봤겠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아버지 혹은 뭐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거 보면 엑셀을 밟으면 그때마다 순간순간 속력이 변하죠. 만약 엑셀을 밟을 때마다 순간적인 속도가 안 나오고 내가 운전한 모든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속도가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운전하고 있는 차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순간순간의 변화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수학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학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과연 A일 때는 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변화율을 가질까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로 표현하면 A일 때의 그 순간적인 이러한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구간까지의 이 구간을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할 때 검정색의 방법으로 썼는데 과연 A일 때의 그 순간의 변화율을 알고 싶다면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B에서 A까지 만들었던 이 구간을 한없이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법이 B를 A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나는 평균이 아니라 A일 때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고 싶으니까 결국 극한을 써서 리미트 B를 어디로? A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 X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순간적인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미분계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를 한없이 이 A로 가까이 보냈는데 요 B라는 게 결국에는 변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B를 A로 붙인다? 이상하죠? 그래서 B 대신에 뭘 쓰냐면 어쨌든 B라는 것을 한없이 A로 가까이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 B 대신에 우리가 즐겨 쓰는 뭘 넣자? 변수 X를 넣어서 X가 한없이 A로 가까워질 때 X-A분의 fx 빼기 fa 요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똑같이 아까 평균 변화율을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a일 때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려면 이 x의 증분 델타 x를 한없이 뭐에 가까이? 그렇습니다. 델타 x를 한없이 0에 가까이 보내면 됩니다. 결국 이 두 개가 같은 거죠. 나중에 되면 이 델타 x까지 쓰는 것마저도 귀찮아서 어떻게 쓰냐면 델타 x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되면 h라고 다 씁니다. 그래서 자 밑에 쓸게요. 리미트 교과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쓸 겁니다. 델타 x 대신에 h를 써서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 중요하겠죠? 이것을 x는 a에서 a 말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죠. 이것을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호를 뭐라 쓰냐면 자, 기호가 바로 나오나요? 기호가 나오네요. 자, 앞으로 이 기호 어떻게 쓰냐면 얘를 미분했다는 뜻에서 여기에 살짝 프라임 붙입니다. FA A에서의 미분 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A라고 부르면 됩니다. 요게 5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예제 1번부터 이제 관련된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0에서 1까지 그리고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 뭐 공식이라고 한다기보단 개념이죠. 이렇게 구하거나 혹은 쌤이 처음 보는 표현이지만 외워라고 했죠. X의 증분분의 F의 A에서 X의 증분 빼기 FA 요 두 가지 형태는 문제의 적재적소에 쓰이는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의 대표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외워두는 것이 나중에 정말 편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땡기는 걸 쓰면 되겠죠? 쌤은 여기 풀이처럼 각각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까지 b 빼기 a분의 그 다음 F1에서 F0을 뺀 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될 겁니다. 답지를 바로 인용하면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자가 나오더라도 자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이 X의 증부는 지금 문자가 혼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쓸게요. X의 증부는 델타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X분의 그죠?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넣어보면 델타 X 분의 2차 함수니까 안에 걸 제곱해야겠죠? A 제곱 2A 델타 X의 제곱 A 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없애주고요. 쌤이 잘못 한 거 아니죠? 플러스 1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플러스 1 어쩐지 이상하더라. 없애주고 델타 x끼리 다 약분 쳐줍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델타 x 요것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아래 거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쌤이 설명했던 부분이 다 나오고 있고요. 아까 페이지를 반복해서 보면 위에 있는 요 설명 문구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랍니다. 우리가 1에서의 미분계수는 수학적으로 F'1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리고 그 구하는 방법은 평균 변화율에서 한없이 그 구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까이 보내거나 아니면 증분을 0으로 만드는 형태인 리미트 x를 한없이 1로 x-1분의 fx 빼기 f1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에 극한을 취하는 거죠. 한없이 그 간격을 좁게 만드는 거죠.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혹은 리미트 아직까지는 h가 안 나오네요. 델타 x가 0으로 델타 x분의 우리가 한없이 1로 가까이 보내는 거잖아요. 1 플러스 델타 x 빼기 f1 뭐 요 두 가지 중 어떤 걸 써도 우리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요 두 번째 표현이 모호하죠. 그래도 이거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고 아무래도 처음 적었던 식이 편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fx고 1 넣었을 때 값은 1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딱 봐도 극한이죠. 우리가 극한 공부를 왜 했는지가 나옵니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면 극한값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2 x 플러스 1 x-1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분 4 그래서 1일 때의 미분계수가 4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일 때의 그 순간적인 기울기가 4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거를 꼭 한번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근데 얘는 자,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1차 함수지 않습니까? 1차 함수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그때의 순간적인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공식으로 되게 쉽게 풀거든요. 미분법을 배우면 이렇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 하지 않고 바로 미분법을 씁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차시 6강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이해했다면 1차 함수의 어떤 곳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는 어차피 1차 함수니까
그 결과가 얼마로 나오겠습니까? 해보십시오. 물론 2차 함수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1차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아주 자투리 개념이 남았는데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고 수업 시간에 1시간 단위로 다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 미분 계수가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 기하학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데 제대로 이해했다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이 기울기였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였죠. 그죠?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그때 그 순간의 즉각적인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물론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낀 대로 얘기해도 90%는 정답이 됩니다. 먼저 평균 변화율은 A와 B를 잇는 1차 함수의 기울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 순간 변화율이 결국 미분 계수잖아요. 이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 함수의 A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게 미분의 제일 이용이 많이 되는 1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죠.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평변이라 쓸게요. 1차 함수의 기울기죠. 이거는 여러분 처음 할 때 얘기했었고요. 구하는 방법도 똑같죠. 다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제 미분 계수죠. 얘는 한없이 그 구간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한다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미분 활용의 1번입니다. 미분이 활용이 9가지인가 됩니다. 그중 1번입니다.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있네요. 자, 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하고 0을 지나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럴 때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라 소리입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1을 구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뭐 앞에서 했던, 그쵸?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 2개,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공식 2개죠. 본인이 원하는 걸로 구하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도함수로서 1초 컷을 합니다. 그래도 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기본 없이 공식을 할 자격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풀 수도 없겠죠.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다룰 내용이 아닌 미분과 연속의 관계를 다루는 건데 엄밀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겉만 핥고 갑시다. 한마디로 미분 가능과 연속성의 관계는 연속함수라는 범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까다로운 게 미가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연속한 함수가 더 큰 범주 내에 있고 미분 가능은 더 까다롭습니다. 뭐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얘기하면 모든 연속 함수가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할 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연속 함수가 더 크고요. 미분 가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처럼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겠죠. 근데 연속이면 미분기 가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쌤이 위에 얘기했던 이 개념에 의해서죠.
절대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요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집합 배웠죠? 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당연히 엄밀하게 봐야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연속 함수가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예시가 있네요. 쌤이 교재 연구를 똑바로 안 하고 찍어가지고 예시가 있네요.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절대값 x는 0을 기점으로 양수일 때는 상승하고 음수일 때는 하락하죠. 얘는 누가 봐도 연속이죠. 그리고 연속인 이유는 0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0일 때의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극한값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일치한다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 0일 때의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인 f'0을 구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 뭐 풀이가 있지만 f'0이라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 빼기 0.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죠. 여러분들 결국 이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식의 극한값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문제 봤습니다. 앞에 극한값 풀 때 0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0보다 조금 클 때는 양수로 풀리고 보이죠? 0의 우극한 양수. 다음 0의 자극한은 음수로 풀리죠. 그러니까 0의 우극한과 0의 자극한이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작 이 0일 때의 순간적인 기울기는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도 올라가고 살짝만 왼쪽으로 가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 0일 때의 정작 순간 기울기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한번 훑고 교과서 여기 있는 문제들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네, 찍어주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1번, 2번, 3번. 여기도 1번, 2번, 3번.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다른 거는 도함수 파트고 12번도 도함수, 13번도 도함수, 14번도 도함수, 15번 풀 수 있겠네요. 15번. 16번과 17번은 도함수 파트로 넘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